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중심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됐어. 사실 그곳에서 처음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은 건 아니었지.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공기 취급했거든. 하긴, 반짝이는 대형 건물 안에서 말끔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면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할머니가 걸레를 들고 복도를 누비는 모습을 신경 쓰는 이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날, 그 할머니가 우연히 들어간 한 변호사의 방에서 뜻밖의 사진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어. 그 사진 속 어린 소녀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지. 병원 복도에 알코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던 때로 이야기가 거슬러가. 해가 지는 무렵에 침상 하나에서 21살 난 선자라는 여자가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어. 머리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침대 시트를 꼭 쥔 채로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 간호사들이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같은 말을 건네긴 했지만 선자 귀에는 그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 이미 몸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어떤 위로나 격려도 그녀가 느끼는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거든. 몇 시간이 지나서야 아기가 세상에 나왔어.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들어 올렸을 때 선자는 겨우 눈꺼풀이 감기기 직전에 아이의 작은 얼굴을 힐끗 봤어. 그 아기는 너무 작고 연약했지만 희미하게나마 그 눈빛에 불꽃 같은 생명력이 스쳐 보였다고 해. 그 순간 잠깐의 기쁨이 스쳤지만 아기는 곧바로 신생아실로 옮겨졌고 간호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 선자는 침대에 누워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며칠 뒤 병원 복도의 차가운 벤치에 선자가 홀로 앉아 있었어. 아이 상태가 어떨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꼭 쥐고 있는데 한 중년 의사가 다가오더니 무심하게 말했어. 유감입니다. 아이가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말투는 마치 버스를 놓쳤다 정도로 말하는 것처럼 차가웠다고 해. 그는 봉투를 건네면서 덧붙였어. 간호사가 만들어둔 이름표입니다. 민재라고 적혀 있네요. 선자는 손을 떨며 그 작은 천 조각을 받았어. 그 위에는 민재라는 두 글자가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지.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 시신도 볼 수 없었고 선자는 그냥 병원을 나와야만 했어. 뭔가 부당하고 의심스러웠지만 너무 지쳐서 따질 힘도 없었단다. 세월이 훌쩍 흘러서 이제 선자는 68살이 되었어. 서울 외곽의 낡은 집에서 살면서 가사도우미 일을 전전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지. 그날도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바닥을 닦고 청소를 했는데 마지막에 집주인이 이러는 거야. 죄송한데요.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더는 선자 씨를 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선자는 익숙한 일이었기에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쌓인 공과금에 한숨이 절로 나왔지. 그래서 동네 빵집 게시판에 붙은 구인 광고를 봤어. 중심가 사무실, 청소부 모집, 평균 임금 이상 지급. 선자는 잠시 망설였어. 왠지 자기하고는 인연이 멀어 보이는 화려한 꽃 같았거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 다음 날 광고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더니 정말 번쩍번쩍한 빌딩이 서 있더래. 출입문도 유리로 되어 있고 로비는 새하얀 대리석으로 반짝였어. 당장 자기 옷차림이 초라해 보이는데도 선자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지. 서류를 건네주는 책임자로 보이는 여자는 첫 마디부터 냉담했어. 5층 복도부터 청소하세요. 중요한 사람들 일하는 곳이니 방해하면 안 되고요. 비싼 물건들에 손대면 감당 못할 테니 조심하세요. 선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로 나갔어. 직원들도 몇 명 있었지만 아무도 선자를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지. 공기처럼 무시당한다는 게 딱 그 느낌이었어. 그런데 밤이 되어 한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벽에 걸린 사진을 본 순간 선자는 숨이 멎을 뻔했어.
왜냐하면 그 사진 속 어린 소녀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야. 사진 아래에는 다버지에게 사랑을 담아 민재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 민재라니? 말도 안 돼. 그게 선자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지.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났고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르듯 울렸어.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소리를 낸 사람은 민재였어. 변호사인 그는 사무실에 있던 낯선 이 선자를 발견하고 분명히 놀란 기색이었는데 표정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어. 그저 제 허락 없이 다른 물건에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냉랭하게 말할 뿐이었지. 선자는 청소를 하다 우연히 본 것뿐이에요. 라며 황급히 방을 나왔어. 돌아오는 길 내내 심장이 쿵쿵대고 숨이 벅차올랐어. 어째서 내 어린 시절 사진이 저렇게 걸려 있는 거지? 민재라는 이름은? 설마.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선자는 낡은 금속 상자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들었어. 거기에는 똑같이 민재라고 수놓아져 있었거든. 그걸 손끝으로 매만지다가 선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설마 이런 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 결국 선자는 결심했어. 변호사 민재와 그 과거를 좀 더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야. 그 무렵 민재는 사무실에서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말했어. 조 과장님, 순자라는 분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대충 봤을 때 선자가 그 사진을 본 뒤 보여준 반응이 단순한 호기심 같지 않았거든. 회사가 커서 사람도 많지만 그는 정보 수집에 능한 팀을 가지고 있었어. 다음 날, 민재는 조 과장에게서 파일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선자의 인생이 꽤나 파란만장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홀로 지냈으며 젊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고 적혀 있었어. 그 아들 이름이 민재였다는 기록에 민재는 눈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 이게 단순한 우연인가? 그리고선 사무실 복도에서 선자가 또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민재가 말을 걸었어. 제 방으로 잠시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선자는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지. 민재는 문을 닫고 바로 물었어.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왜 여기에 계신 겁니까? 그리고 사진을 보고 그렇게까지 놀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선자는 저는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라며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손이 떨리는 걸 민재도 눈치챘을 거야. 민재는 당신 아들의 이름이 민재라면서요? 정말 우연입니까? 하고 날카롭게 물었어.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방을 뛰쳐나와 버렸어. 혼란스러운 건 선자뿐 아니라 민재도 마찬가지였어. 저 여자가 왜 자기 자신이 그 사진 속 소녀라고 했지? 아버지는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민재는 답답한 마음에 가족 쪽으로 수소문을 해봤어. 어머니 쪽에 이모인 혜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멀리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거든. 민재는 몇 년 만에 이모를 찾아갔어. 이모,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혜정 이모는 반가워하면서도 민재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단번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 민재가 거린 소녀가 나온 사진이 있는데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다면서요.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나요? 하고 물었어. 이모가 한숨을 쉬더니 아버지가 한 번은 병원에서 젊은 여자를 도와야 했다고 한 적이 있어. 그 여자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결정을 평생 마음에 두고 계신 듯했단다라고 말했어. 여자가 누구냐고 캐물어도 이모는 내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어. 라며 더는 모르겠다고 했지. 그리고 아버지가 산부인과 관련 법률 자문을 했다는 얘기도 슬쩍 꺼냈어. 입양 절차 같은 민감한 일도 다뤘다고 하더라. 입양, 민재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돌았어. 그 사진 속 어린 소녀와 선자라는 인물, 그리고 아버지의 행적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
민재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기록 보관소에서 병원의 옛 자료를 찾기로 했어. 근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선자를 마주친 거야. 서로 놀라서 멈춰 섰는데 선자도 병원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 민재가 왜 병원 자료를 그렇게 뒤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선자도 저야말로 묻고 싶네요. 변호사님도 뭘 찾고 계시길래 여기까지 오셨나요? 라고 받아쳤어. 그렇게 둘 다 사실을 감추려 애쓰면서도 서로가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지. 그때 기록 보관소 직원이 민재에게 자료를 건네주었어. 민재가 서류를 펼쳐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 바로 그 안에 순자라는 이름이 명확히 적힌 옛 병원 기록이 있었던 거야. 담당 변호사는 민재 아버지 이름이었고 출생 관련 서류가 편철돼 있었어. 선자가 그 파일을 같이 보더니 숨이 턱 막혔어. 자기 이름이 서류에 들어있고 민재라는 이름과 묘하게 연결돼 있었거든. 이건 정말 제 아이가. 선자는 눈물을 머금었고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당신 아이를? 두 사람은 그 서류를 사이에 두고 멍하니 서 있었어. 설마 내가 그 아이인가? 하는 의문이 민재 머릿속에서 커져갔고 선자는 정말 내 아이가 살아 있었던 걸까? 하고 속이 뒤집혔지. 민재는 요양원에 계신 혜정 이모를 다시 찾았어. 아버지에게 여쭤볼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거든. 이번에는 민재가 아버지의 병원 자문 기록과 병원장과의 편지 등을 모아와서 이모에게 털어놓았어. 혜정 이모는 한숨을 쉬더니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너무 옳다고 믿으면 과감하게 결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어. 그 젊은 여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 했을 수도 있지. 네가 그 결과였을 수도 있고 라며 애매하게 대답했어. 민재는 입양 얘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했지. 그럼 정말 내 친어머니가? 하고 묻자 이모는 대답하기 곤란한 듯 고개를 떨구더래. 대신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상자가 있을 거다.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고 알려줬어. 민재는 오랜만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뒤졌어. 미망이 깃든 서재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찾았지.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지만 공고로 억지로 열고 안을 보니 편지와 사진, 서류 같은 게 가득 들어 있었어. 아버지가 숨기고 싶어 했던 흔적들이었을 거야. 거기서 민재가 확인한 건 충격 그 자체였어. 병원과 주고받은 편지들, 입양을 서류상으로 꾸미는 과정, 그 중에는 선자 이름이 적힌 문건도 있었어. 심지어 아이 이름이 민재로 등록된 서류 한 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건 부모 이름이 가려져 있긴 했지만 출생 기록과 날짜가 민재 본인 생일과 일치했지. 민재는 서류를 들고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어. 내가? 선자라는 분의 아이인 건가? 결국 민재는 결심했어.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선자에게 직접 찾아가 상자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 이건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당신 아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인지도 모르겠어요. 선자는 조심스레 그 문서를 넘겨보며 손이 떨렸어. 이게 정말이라면? 어떻게 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살아 있었던 건가요? 두 사람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함께 느꼈어. 민재도 혼란스러웠지. 아버지는 제게 좋은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거짓이었다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신 걸까요? 선자는 오래된 천 조각을 꺼내 민재에게 건넸어. 이걸 봐요. 내가 아이 낳고 병원에서 만든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당신 이름과 똑같아.
민재는 그걸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매만졌어. 정말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슬프고. 선자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린 이제야 진실에 가까워진 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어. 민재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만 대답했지. 그 뒤 민재는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다시 선자를 찾아갔어.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두 사람은 함께 과거 병원 일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 민재가 여러 문서를 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꽤 오랫동안 어려운 형편의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 보낸다라는 명목으로 입양을 알선해왔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었던 거야. 비리와 조작, 불법이 있었던 거지. 선자 같은 또 다른 어머니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어. 결국 민재와 선자는 그 병원 옛 원장, 이름이 원일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 그도 이미 은퇴의 외곽에 있는 커다란 집에서 쉬고 있더라고. 민재는 당당하게 문서를 꺼내놓으며 물었어.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분 선자 아이가 왜 그렇게 행방불명 처리됐는지 전부 말씀해 주세요. 원일은 처음에는 옛날 일이고 지금 와서 뭐 하러 그러느냐 며 대충 넘기려 했지만 민재와 선자가 과거 기록을 들이밀자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았어. 내 아버지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 어린 엄마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지. 가난 속에서 아이가 고생할 바엔 더 잘 사는 집에서 키우는 게 낫다고 믿은 거야. 그런데 입양이 중도에 취소되는 바람에 결국 내 아버지가 직접 너를 거둔 거고 대신 친어머니에게는 죽었다고 알린 거지. 선자는 치가 떨렸어. 그럼 전 수십 년 동안 내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다들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원일은 차마 선자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병원 전체가 이런 식으로 많은 아이를 입양 보냈어. 너희 아버지는 그냥 큰 틀에서 한 부분이었을 뿐이지. 민재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자란 기억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 아버지가 날 키워준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친어머니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잖아. 선자 역시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그나마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어. 그래도 이 둘은 여기서 끝낼 수 없었어. 이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민재가 강하게 말했어. 나만의 문제라면 그냥 끝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 사람 인생만 망친 게 아니잖아요. 조직적으로 수많은 아이와 엄마를 갈라놓은 범죄죠. 민재는 믿을 만한 기자에게 연락했어. 그 기자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놀랐고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슬슬 위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민재 사무실로 익명 전화가 걸려와 닥치지 않으면 다친다는 협박이 날아들고 선자의 낡은 자동차도 누가 심하게 훼손해놓고 꺼져라 라는 붉은 글씨를 칠해놨더라고. 하지만 민재와 선자는 물러서지 않았어. 결국 둘은 방송 인터뷰에도 나가서 사실을 털어놓았어. 선자는 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저 같은 아픔을 겪은 엄마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말해야 해요 라고 했고 민재는 아버지는 나에게 한없이 좋은 분이었지만 그가 했던 일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라고 밝혔어. 기사가 나가고 방송이 나오자 세상이 들썩였어. 그리고 정말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났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은퇴한 판사나 의료계 인사, 정치인까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병원 원장, 판사, 여러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대대적인 재판이 열렸어.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경악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드러나 다행이라는 반응도 많았어. 정의가 실현되면서 선자와 민재는 마음 한구석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몇십 년이나 흘러버린 시간과 상처는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어. 그래도 둘은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며 지내기로 했어. 민재가 어느 날 선자를 찾아가서 조용히 말했어.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채워가면 되지 않을까요? 선자는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겐 이미 큰 위안이에요. 민재는 선자의 손을 잡으며 이제야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렇게 두 사람은 긴 세월의 아픔 끝에 다시 이어졌어. 비록 상처는 지울 수 없어도 진실을 알게 된 뒤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어. 정의가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결국 용기와 진심이었지.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서 서로 잃어버린 시간이 조금씩 채워졌다고 해.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냉혹할 때가 많지만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어. 그렇게 서로를 구해주고 함께 걸어가며 오래된 눈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지.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과 시스템적 부조리 때문에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야 했고 한 아이가 친어머니 없이 자라야 했다는 슬픈 비밀에서 시작됐어.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고 정의가 늦게라도 실현된 덕분에 수많은 이들이 이제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상처를 조금씩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 민재와 선자가 다시 만났다는 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그 둘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 아픔을 딛고 다시 손을 맞잡는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주 작게나마 희망의 싹이 자라는 소리처럼 느껴졌어. 물론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야. 선자는 남은 생을 살며 수없이 그날의 병원 복도와 아이 울음소리를 떠올릴 것이고 민재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겠지. 그래도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 두 사람은 함께 과거를 직시하고 함께 내일을 맞이하기로 했어. 진실은 때로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 그들은 정말 힘겹게 찾은 진실을 통해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선자와 민재,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진실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약자를 소외시키는 세상의 흐름이 여전히 팽배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선자가 절절하게 지켜왔던 천 조각에는 민재라는 작은 글자가 수놓여 있었지만 사실 그 글자 안에는 엄청난 모정과 수십 년간의 그리움, 그리고 결심이 담겨 있었던 거야. 그런 마음들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고 믿고 싶어. 마지막으로 민재와 선자는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중이야. 평범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때로는 서로 아픈 기억을 나누면서 울기도 해. 그러면서도 틈틈이 다른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적 지원이나 상담을 해주기도 한대.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면서 누군가는 더 이상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돕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둘이 다시금 가족이 되어 가는 걸 실감하고 있대. 사랑과 용서는 결국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두 사람은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치며 배웠어. 그렇게 진실은 비록 아픔을 수반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서로를 마주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보여준 거야. 선자의 오랜 눈물, 민재가 느낀 혼란, 그리고 둘이 함께 찾아낸 답.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삶의 전환점이었을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 역시
누군가가 세상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되고 힘없는 이가 쉽게 무시당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지. 잘못된 구조와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어머니와 아이들을 갈라놓았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야. 결국 서로를 보듬고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아팠던 과거를 직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구해내는 모습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싶어.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 길을 찾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선자와 민재처럼 잃었던 것을 되찾으려는 이들의 용기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